네,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영배 당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훈남 광주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고 계신 중이고요. 강득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혁 조직부총장이자 순천광양 곡성 구례의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광주 지역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광주 동구 남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도걸 광주 동구 남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준호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진숙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계원 전남 여수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훈 전남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금주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거대한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하면 더 커집니다. 호남에서 첫 통합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첫 단추를 채울 시장으로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민영배 후보에게 80%에 가까운 79.01%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영배 시장을 향한 믿음과 결단에 당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임문영 우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도 잘 받들어서 의정활동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의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호남이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듯 호남이 민주당을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우일신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경건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겠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위대한 국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그 씨앗을 꽃피워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의 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5.18 민주혁명들 덕분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광주 5.18 영령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호남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한번 좌절되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불법 개혁을 시도하고 국민의 삶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같은 것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깃발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호남의 발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5급 체계의 당당한 선두주자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통합 맞춤형 특례 발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호남 발전 특위가 발로 뛴 덕에 올해 호남은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호남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송정 목포 구간 속도 개선 사업도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을 기념하는 적십자사 리모델링이나 구매역 조성 사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3단체 대표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5.18 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박범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시절부터 제가 부탁을 했고 보훈처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의 첫 신호탄을 이곳 광주 전남 광주에서 쏘아 올려주셨습니다. 민주당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성공시키겠습니다. 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고 전남 광주에서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중앙선관위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어제 원포인트로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조사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멀고 국민의 분노는 뜨겁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민주당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려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반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덧붙여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볼썽사나운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 앞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그런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에만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대한민국 외교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대한민국을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불법 비상경으로 추락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위상과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유럽 각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져 대한민국의 신뢰를 더욱 높여 국위 선양을 하시고 금이 헌양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을 첫 방문 대리기에는 올해 한국과 수교 125주년을 맞은 오랜 우방입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EU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질설 통상 협정 체결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경제, 안보, 방산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하고 AI 시대 핵심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수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성과는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순방 성과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로 국민께 그 과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는 일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라서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안보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품격이고 국력입니다. 역대급 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마감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환경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광주 영령들 앞에서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경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 민영배 당선인님, 또 임문영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5국 3특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가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출발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전남 광주가 앞장서 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 광주 특별시의 새로운 도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과 여순 사건 등 역사적 자산의 계승과 진실 규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 광주 발전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투표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과로 증명하는 민주당, 일 잘하는 민주당, 지방정부가 전남 광주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 배부, 투표 지체 중단과 재개 등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이번 국민 참정권 침해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정말 아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 경찰과 일반 시민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황금처럼 귀중한 민생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민생국회를 곧바로 가동하겠습니다. 당장 중동 위기 극복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대응, 코스피 8천 시대에 걸맞는 자본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국회가 풀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회를 양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습니다. 특히 국익이 달린 대미투자 특위를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파행시킨 선례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기준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민생 법안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 법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의장님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전반기 국회가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생경제 회복에 의지가 있다면 민생법안 협의체에 참여하고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영배 당선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시장 당선인 민영배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힘으로 당선됐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창래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의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민 지지의 힘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민주당의 명에 충실하게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래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1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해방 이후 지난 80년 동안 이어진 이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 수탈의 역사를 넘어서는 시작입니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의 세력이 갈라놓은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통합의 힘으로 해체하고 새로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결국 5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동학 농민군이 염원했고 5월 광주가 꿈꿨던 대동세상, 그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통합특별시를 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시민주권과 지방분권의 헌법적 토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부터 개헌의 동력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번 선거 때 저희가 내세웠던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민주당 지방정부의 성공 사례로 꼭 만들겠습니다. 통합을 했더니 청년이 돌아오고 병원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해지고 어르신들의 삶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길에는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국회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법적 뒷받침, 4가지 지원에 대한 구체화, 제도화, 특히 근래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의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의 무게가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당선된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전남 광주의 이 자리가 너무 엄중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 광주라서 전남이라서 무엇보다도 통합특별시라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 이슈인 되는 시민주권정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압도적 성장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의 성장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 광주, 민주당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께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많이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경고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국민의 뜻을 겸하게 받들어서 국가 정상화, 일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지라고 합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의 숫자의 35%가 호남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광주의 권리당은 11만 명, 전남의 권리당은 21만 명, 전북의 권리당은 19만 명입니다. 51만 명이 호남의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할 때는 5.18 묘지를 꼭 참배합니다. 또 선거가 때 되면은 호남을 찾아와서 지지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인으로서 5.18 묘지에 참배함으로써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던 사람들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정상을 이루고 민주의 참뜻을 실현할 것인가를 마음 깊숙이 새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리당원 표가 가장 많은 호남에 와서 지지를 선언하는 건 선거공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중앙당과 정치인들이 호남에 비춰진 태도를 봤을 때 우리 많은 호남인들은 그동안 우리는 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해졌다.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소외감을 느꼈고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했다는 원칙하에 광주를 비롯한 우리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최초로 우리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계를 같이 해서 우리 광주 전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특별시라는 행정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입니다. 이 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합특별시가 안착되는 데 필요하다면 많은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엊그저께 보도됐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은 경기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로 비수도권인 호남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후정 공장 이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이 많은 호남인들에게 희망의 고문이 되지 않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이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붙여서 제 지역구에 있는 마룩동 탄약구 이전 사업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이제 더 이상의 소외된 지역이 아니고 더 이상 수탈의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심지를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원희 전남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목포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함께 5.18 광주 민주항쟁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저는 묘역 참배를 통해서 5.18 당시 시민들끼리 만들었던 대동세상, 시민 스스로 주인 돼서 서로 돕고 범죄 한 건 일어나지 않고 스스로 헌혈해서 부상자를 돕고 그리고 주먹밥을 나누던 그 5.18 당시의 대동세상을 실현해냈던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냈습니다. 그 대동 정신을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실현에 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 4가지의 큰 약속,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전남 광주 시민에 대한 특별한 선물과 보상입니다. 첫 번째는 1년에 5조 원씩 4년 20조 원을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주겠다. 셋째,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하고 기왕에 이전하는 것 집중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또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4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고 벌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전남 광주에 신설될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 광주 특별 시민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남 서남권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인데요. 이 서남권에서 만들어진 신안이나 영암, 해남 이런 데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아리백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가 아리백 국가산단에 잘 공급되고 그리고 이 아리백 국가산단에서 만들어진 산업들이 전국적으로 전남 광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약속해 주신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이걸 빨리 속도를 높이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불산단대교 문제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던
지난번 찾아주셨을 때 대불산단 대교를 약속해 주셨었는데 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시장과 군수, 특별시의원, 시군의원, 구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머슴이고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들입니다. 머슴과 일꾼으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우리 당선자들이 절박하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까? 그 첫 마음 잃지 말고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더 신중하게 말하고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춘풍추상, 시민들에게는 봄바람처럼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게 당선자들이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시의회, 시군의회, 구의회 의장단 선거가 곧 진행됩니다.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의장단 선거에 나서시는 분들도 깨끗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0분 남아있으면 한 2분. 예. 네, 그러면 1배속이 아니라 3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있습니다. 결국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세웠고, 그래서 고스톱 발전 시대도 열었고, 또 외교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 각국과 함께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순방 중입니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이자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여는 넓은 중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의 확산, 궁금한 재편,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곳곳이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이러한 격변기에 AI 첨단 기술, 무역, 공급망, 안보에 이르기까지 유럽과의 다방면 협력 확대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높아진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그 국익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통합시장으로 전남 광주 통합시장으로 당선돼서 일하게 될 민영배 우리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말에 우리 전남 최고위를 통해서 우리 통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가속화돼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분들 또 우리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통합시장을 선출했고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아주 중심, 호남 발전의 아주 핵심 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호남 발전의 시대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민주당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꼭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지방선거 끝난 지 이제 한 열흘 돼갑니다. 우리가 선거 전에도 광주에 찾았고 5.18 때 광주를 찾았고 오늘 선거 끝나고 광주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내란 세력의 뿌리를 척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 전선이 안 되는 곳에 저를 포함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보궐로 최고위원이 돼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도리가 필요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성과 성찰 속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더욱더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짧은 임기에 불구하고 다음 지도부 선거에 또 출마를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 지도부에 우리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두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1분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일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곳 광주와 전남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 5극 3특 체제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자치화 분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이곳 전남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이 길을 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리고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곳 세우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진리 또한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정치는 역사의 도구, 시대의 도구, 그리고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목소리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그리고 경쟁이 아닌 신뢰와 책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는 이제 전남 광주시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특별시로 출범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봉이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균형 발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 민영배 당선인과 광주 광산을 임문영 의원께 이 자리 들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최고위에 이어서 오늘 다시 당원 1인 1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당원 1인 1표제를 목표로 나갔고 2026년 2월 3일 정청래 당대표에 이르러 당원들의 참여로 민주당 당원을 개정하여 1인 1표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당원 1인 1표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숫한 군사독재 시절 역경과 윤석열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고비고비마다 한결같이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고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최근 6.3 지방선거 후에 당원 1인 1표제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일반적인 민심과 괴리가 있다거나 당원 구성의 연령별 편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원 1인 1표제를 공격하고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연하게 만드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는 오랜 기간 우리 당원들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룩해낸 성과입니다. 당원들이 이뤄낸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부정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평가는 필요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분열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평가를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정청래 당대표의 말씀은 이와 개를 같이 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주권도 같은 정신위에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제도 위에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큰 물길을 앞에 두고 배 안에서 서로 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당을 향한 걱정은 분열의 말이 아니라 비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원 앞의 경쟁은 당원 주권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을 나선 시간일수록 당과 정부는 더 공고하게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 시간을 쪼개서 당선자들에게 축하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정치적 계산보다 국정 안정과 당의 단합이 먼저입니다. 국정은 국정답게, 당의 경쟁은 당의 절차와 당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의 부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계파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당원 주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는 점심 시간이 있는데 11시 반 기차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지금 재촉하는 겁니까?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기차 시간. 기차 시간 때문이니까요. 예. 저 빨리 11시 40 몇 분차가 있어요. 예. 예, 30 몇 분차. 죄송합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네. 제290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하시면서 단합 단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 더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짧게요. 지금 의원님들 오셨는데 발언기를 못 드려 제가 정말 죄송해서 광주를 대표해서는 임문영 의원께서 짧게 1분 안에 진짜 1분 안에 끝내주시고 전남은 오랜만에 순천이 무소속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수고하신 김문수 의원 잠깐 1분 정도 발언하시고 그렇게 진짜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유권자들께서 큰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지역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한 무게감을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광주의 많은 정치인과 지역민들이 이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월급을 깎아가면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자율주행 실종 도시를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삶 자체를 내어주면서까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 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우선 정말 일주일 전에 KBS에서 12% 지는 걸로 발표돼가지고 정말 막막했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님 비롯해서 당 지도 또 민영배 통합시장 후보님 또 옆에 계신 우리 조계련님 여러분들이 우리 김원희 또 위원장에서 정말 내일처럼 와서 해주시면서 일주일 만에 6% 이겨서 총 18%를 뒤집어가지고 민주당 후보 승리하고 무소속과 민주당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우리 호남에 내란 세력들이 혼초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서 파란 옷을 어쩔 때는 입었다가 벗었다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그들을 이겨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 위대한 순천 시민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서울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곳에 좀 더 힘을 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 우리 순천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순천을 우리가 탈환할 수 있어서 참 보람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한 3번 정도 갔는데요. 김문수 의원 고생하셨고 우리 권영혁 의원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전남의 김원희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양분남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광주시민 전남 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